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 입문 기초 강의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명리 공부를 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타로샵도 많고, 타로샵을 하는 사람들도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젊은 층에서 현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젊은 층들이 많죠. 우리가 명리 입문 시작한다 그러면 항상 음양오행, 음양오행이 시작이자 끝을 내는 게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금수에서 양음, 양음 이렇게 양목, 음목, 양화, 음화 이런 식으로 음양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십천간이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로 내려와 보면 임묘지들이라는 봄, 동쪽, 사옴이라는 여름, 남쪽 이런 식으로 계절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벌이나 임묘, 목이나 똑같은 목이지만 천간과 지지는 같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임이란 글자는 봄의 시작이지만 화로 가려는 에너지고, 사라는 기운은 여름을 시작하는 에너지지만 금으로 가는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지의 글자와 천간의 글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천간을 삼명통에서 식감 분배 지리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갑은 우레, 을은 바람, 병은 태양, 정은 별, 무토는 노을, 기토는 구름, 경금은 달, 신금은 서리, 임수는 가을 이슬, 개수는 봄장마 해서 추로와 충림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이게 식감 분배 천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내려오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물상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주에 직접 대입할 때 물상을 많이 보는데, 갑목은 금목입니다. 금목. 을목은 우리 화초에 많이 비합니다. 꽃. 그리고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촛불입니다. 촛불. 가롯불. 무토는 큰 산을 말합니다. 큰 산. 넓은 광야. 기토는 전답에 비합니다. 전답. 논밭. 경금은 우리가 무쇠덩어리, 재련되지 않은 무쇠덩어리 또는 바위에 비교합니다. 신금은 재련된 보석, 칼, 가위 이런 것을 비교를 하고, 임수는 강호수입니다. 강호수. 그리고 개수는 우로수, 빗물, 빗물이나 우로수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형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많이 봅니다. 갑일간이 왔다. 보통 우리가 거목으로 보죠. 을일간이 오면 하초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병일간이 왔다 그럼 태양으로 보고, 이렇게 무형으로 실전에 많이 봅니다. 갑일간이라는 건 어떤 갑자고, 첫 번째 천간 갑자기 때문에 우두머리 기질이 좀 강합니다. 우두머리. 을일간은 꽃에 비교하지만 새을자입니다. 글자가 새을. 그래서 자체 역마입니다. 자체 역마성을 띱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영업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자체가 역마입니다. 그리고 새을자다 보니 시끄럽죠. 나무 위에서 짹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자, 학원, 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화는 태양에 비교하죠. 정화는
그러니까 병화를 정화와 구분을 짓는데 병화와 정화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병화는 목을 키우고 정화는 금을 재련합니다. 금을 재련합니다. 재련. 그래서 다릅니다. 병화와 정화는. 보통은 우리가 산에 비교합니다. 산에 비교하기 때문에 산에는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 그래서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왔을 때 양옆이나 아래 위로 목이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토의 역할은 목을 키우는 겁니다. 그 경금은 무쇠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화로 재련시켜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화련진금이랍니다. 화련진금. 잘 쓴 날, 도끼.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신금은 다 된 보석이기 때문에 정화를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도세주옥, 물에 씻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때문에 임수를 좋아합니다. 자, 임수는 강호수에 비하죠. 강호수. 그래서 무토, 병화 다 좋아합니다. 임수는. 개수는 우리가 우로수, 봄장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병화와 개수는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키우는 역할. 만물을 키웁니다. 만물을 키운다. 그러니까 갑의 병정, 무의경, 신인 게 일간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라 해서 갑을 병정 무까지를 양으로 보고 기경신 임계를 음으로도 봅니다. 목화,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양운동을 시작해서 음운동으로 수렴합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양운동, 금수를 음운동에 비교합니다. 그러니 목이라는 에너지는 화로 가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목의 에너지는 화로 가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 금의 운동 에너지는 수로 가고자 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목화, 금수로 운동 에너지가 다릅니다. 우리 초명가의 이수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월, 병정, 그러면 목생하는 인수죠. 여름의 무기, 화생토하는 인수입니다. 월지가 인수에 해당하면 교육자명이 많겠습니다. 교육자명. 월지에서 인수가 있으면 교육자와 인연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명을 해보면 교육자들이 갑을 병정 무기일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갑을 병정 무기일주. 목화라는 거는 문명지상입니다. 문명지상. 그다음에 교육자명이 많습니다. 교육자명. 특히 갑을 병정일간. 목화통명이라는 목화통명. 목화. 이걸 목화통명이라 해가지고 설단생금이다. 혀끝에서 돈이 나온다. 설단생금. 그래서 연설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브리핑의 기재라 그러죠. 말 잘합니다. 녹화통명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목화가 물이 지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상관 희견수라 있습니다. 희견수. 목화상관은 반드시 수를 봐야 한다. 수를 보지 않으면 목화는 스스로 목이 타버립니다. 목이 화를 많이 보면 스스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목은 대표적으로 머리에 비교하기 때문에 머리가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무속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속인들. 너무 영리해가지고. 하지만 어릴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녹화통명들이. 똑똑합니다.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볼 때, 이 팔자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겁니다. 음양오행도, 오행 또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사주팔자를 생명으로 봤을 때 오행이 멎어버리면 이 사주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항상 순행합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팔자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오행이 멎어버리면 사주 주인공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는 항상 움직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스스로 순환을 하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빗대어 사람에게 이 명리를 부여해서 자연에 빗대어서 지금 사주팔자를 지금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순응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비가 오지 않거나 이렇게 고갈되는 해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추운 옷을 입고 더운 옷을 벗고,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궁통보감. 궁통보감이라는 책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궁통보감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일간, 너가 잘 살려면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서술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후로 많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조후에 한정지어서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닙니다. 공통보감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공통보감이라는 건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간 너가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적어놓은 책이 공통보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평진정 그러면 격구, 적천수 그러면 식간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통보감은 조우가 아니라 일간에게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봄에 태어난 너는 무엇을 갖추어라 하는 게 공통보감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결국은 조후네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조후가 그런 조후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무기를 입에 비하면 입이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무기토일간이 교사들 많이 나옵니다. 교사들. 우리가 병정화는 혀에 비합니다. 혀. 그래서 병정일간, 무기일간, 갑을일간, 머리죠. 머리도. 인체 눈을 상징하는데, 갑을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일간들의 교육자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경신인계도 다 나오겠죠.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교육자명이 목화 통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육자명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사주팔자를 딱 펼치면 이때부터 육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육친. 일간을 중심으로 육친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육친을 공부하실 때 엄마, 아버지, 나, 동생, 자식 이것만 보지 마시고 팔자를 이렇게 육친을 공부하실 때 상생상각이라 했으면 상생상각.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 상생, 상극.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이 뜻입니다. 이 해필이면 서로 상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로 생한다. 자, 갑일간이 목생화를 했습니다. 목생화. 그럼 화가 목을 어떻게 생합니까? 목생화. 그러니까 경금이 나를 공격하는 것부터 나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이 상생입니다. 상생. 우리가 이 임일간이 여자다. 그럼 남편이 무토가 되겠죠. 남편이. 간목을 이렇게 대동하는 겁니다. 자식이 이 무토, 편관, 칠살로부터 간목이 임수, 엄마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상생상극이에요. 상생상극. 여기에 간목이 빠져버리면 임수는 무토의 극을 바로 받습니다. 수라는 것은 흘러야 됩니다. 흐름이 끊기는 걸, 이 무토가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항상 대동하는 겁니다. 임수일간, 개수일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명사주에 관이 많다. 뭐 간목일간인데 신금 있고 경금 있고 이렇게 관이 많다 그러면 통상 그러죠. 우리가 역학 이 철학관에 오면 결혼하면은 먼저 자식을 낳아라. 목생화. 자식을 놓으면 그나마 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칠살도 자기 자식은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일주론도 해야 되고 육치는 기본이고 12운성, 12신살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 그때부터 갑자기 책을 놓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 공부를 정말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과 직장 생활 편하게 하면서 취미로 하는 사람과의 공부 수준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취미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공부를 취미로 많이 하고 만세력 어플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번씩 넣어보고 요즘은 무료로 그냥 뭐 보험이라든지 그 외에 어플에 보면 기본으로 매년 신수도 공짜로 놓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럼 재미삼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서작관 가는 것보다 더 잘 맞추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명리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육식갑자를 수도 없이 썼습니다. 자꾸 적어야 됩니다. 적되 말하면서 적어야 됩니다. 말하면서. 그래서 육식갑자를 말하면서 계속 적는 겁니다.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계속 적다 보면 만세력 어플에 생년월일실 탁 넣었을 때 간지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간지. 근데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를 펼치면 일간만 자꾸 보는 습관이 있는데 간지를 빨리빨리 읽게 됩니다. 간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팔자 공부하면서 육신 공부를 딱 들어가면 나를 생해준 엄마 아버지 내가 결혼할 남편 처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고 엄마가 나를 놓죠. 자, 여자다. 여자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지만 여자는 시집을 가면 제가 시엄마가 됩니다. 시엄마. 그리고 남자는 제가 아버지도 맞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처가 되죠. 처. 여자는 결혼을 하면 시엄마가 되고 남자는 결혼을 하면 처가 됩니다. 처. 또 남자한테 상관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장모가 됩니다. 장모. 식상은 장모가 됩니다. 이렇게 팔자에는 기존적으로 외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관성은 남녀 불문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관성은 여자분들이 관을 보면 무조건 남편, 남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빠뜨립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라는 게 장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신을 좀 광범위하게 육신을 확대 해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육신 확대 해석이라 해가지고 육신을 최소한 외할머니, 조모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시엄마, 시아버지, 결혼하고 장인, 장모까지 징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의 육친은 두 가지 육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는 엄마지만 남자는 결혼하면 장인이 됩니다. 육친이 육친을 또 놓습니다. 그래서 육친 공부하실 때 나와 배우자에 너무 한정 짓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한정 짓지 마시고 팔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육친의 학대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버릇이 안 되면 관을 남편으로만 내보고 일로 보고 남자로 보고 쟤를 여자로 보고 처로 보고 돈으로만 보다 보면 중요한 걸 많이 놓칩니다. 육신 공부는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확대 해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와 배우자, 부모에만 한정 짓다 보면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려면 헷갈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관성을 딱 보는 순간 외할머니를 먼저 떠올리세요. 외할머니. 식상은 외할아버지겠죠. 외할아버지. 식극하니까 식신이 극을 하기 때문에 외할머니를 극하는 건 외할아버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한테는 인성이 장인이 됩니다. 장인. 그럼 식상이 장모가 되죠. 근데 인생은 우리가 육친 볼 때 엄마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친 확대 해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실 때. 그래서 육친 공부를 할수록 자꾸 어렵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작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성은 엄마, 재성은 아버지, 식상은 자식,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확대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자꾸 어렵다 소리 많이 나오죠, 그때부터. 관성은 결혼하면 남편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형제도 관성입니다. 재성도 남자 결혼하면 처에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처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되게 이렇게 육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재성은 아버지죠. 삼촌, 고모도 재성입니다. 꼭 재성이 충당한데 가지고 아버지가 다치게 되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재성이 충당하는 해에 고모나 삼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실 때 내 직계가족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식상이, 여자 사주에 식상이 충당할 때 조카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 토, 금, 수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은 금생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팔자를 탁 열었는데 갑, 을, 갑, 갑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일간을 나로 보죠, 나. 저는 비급으로 봅니다. 일간을 비급으로 놓습니다. 비급으로. 이유가 뭐냐면 이 일간만 보면 이게 다 급제죠. 하지만 이 일간이 급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간이 이복 형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복 형제. 나머지 식구들은 다 친형제고 본인이 이복 형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술간이 임수, 인수, 뭐 여기 자수 있다, 여기 해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간이 이복 형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비급으로 놓습니다. 비급으로. 무조건 나로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또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일간이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